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앉을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은 말했습니다. 여긴 투숙객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쫓겨난 손님이 아니라 이 호텔의 최대 VIP이자 최대 주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꽤 굵어지던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앞 대리석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축축한 공기가 로비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 사용한 듯 손잡이가 닳아 있었고 코트 자락은 비에 젖어 색이 한 톤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발에서도 물기가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소파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투숙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체크인 데스크로 가지 않고 로비 한가운데 소파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 한 명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의 시선은 노인의 얼굴보다 젖은 코트와 신발에 먼저 머물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직원은 매뉴얼에 적힌 문장을 떠올리듯 정리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직원은 공손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투숙 중이신 고객님이 아니시면 로비 이용은 어렵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놀람도 불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 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전에 문제가 있어서요. 투숙객 외에는 소파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직원은 자연스럽게 소파 쪽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노인은 그 동작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있었지만 그는 예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에 흐르던 음악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젖은 우산을 다시 펴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노인은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로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 호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나간 그 노인이 이 호텔이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노인이 빗속으로 사라지자 자동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닫혔습니다. 로비 안은 다시 온기와 정숙함을 되찾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문 쪽을 바라보다가 곧 프런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앉게 해주면 나가질 않으니까요.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투숙객 외 로비 이용 제한. 교육 때 수없이 들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상황을 매뉴얼대로 잘 처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비 한쪽에서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텔바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나가던 순간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직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분 단골 아니었나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남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원은 그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이내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내부 시스템에는 조용한 변화가 하나 기록되었습니다. VIP 고객 방문 기록 항목에 새로운 조회 흔적이 남았고 보안팀과 운영팀 간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프런트 직원에게는 아무런 알림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빗속을 걸어 나오던 노인은 호텔 건너편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호텔을 올려다보던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호텔 이름을 적었습니다. 응대 방식 확인. 짧은 메모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을 분노로 남기지도 억울함으로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 호텔을 바라보는 기준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 역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의 이 작은 기록이 곧 내부를 뒤흔들 기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호텔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로비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프런트 직원들은 교대 인수인계를 하며 전날의 특이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비 오는 밤의 노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보고에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운영팀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내부 메일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주요 VIP 고객 응대 이슈 확인 요청. 운영팀장은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VIP 방문 기록 조회, 응대 매뉴얼 확인, 현장 직원 동선 파악. 평소 같으면 분기별로나 받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프런트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특이 사항 없었습니까? 프런트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팀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이런 요청이 내려올 때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팀에 연락해 전날 로비 CCTV 일부를 요청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 시간대. 범인은 정확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노인은 다른 호텔의 조용한 조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시선은 기사보다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의 일을 떠올리며 감정을 정리하듯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불쾌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항목 하나가 분명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을 어떻게 가르는가? 노인은 천천히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현장 응대 기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VIP 응대 매뉴얼이 다시 배포되었고 프런트 직원들에게는 외부 방문객 응대 시 주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전날 비를 맞고 돌아섰던 그 노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호텔 상층부 회의실에서는 예정에 없던 소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 운영팀장, 그리고 본사에서 파견 나온 임원 1명.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외부에는 일정조차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로비 CCTV 확인했습니다. 운영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특이 민원은 없었지만 응대 방식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화면에 멈춰 선 한 장면을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비에 젖은 노인이 로비 안으로 들어오고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상황은 충분히 읽혔습니다. 이분, 신원 확인됐습니까? 본사 임원이 물었습니다. 운영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투숙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말을 잇던 그는 한 문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VIP 고객 리스트였습니다. 총지배인의 시선이 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옆에 붙은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상위 VIP 지분 보유. 회의실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본사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개인 지분으로도 그룹 내 최대 주주 중 한 분입니다. 그제야 모두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로비에서 제지당한 노인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무 보고도 없었죠?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운영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원 확인을 못했습니다. 외형만 보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사 임원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분이 다시 방문하십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공식 일정은 아닙니다. 개인 방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날 이후 호텔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런트 직원들에게는 응대 매뉴얼이 다시 내려왔고 로비에는 관리자급 인원이 상시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로비에 들어설 그 사람이 이 호텔의 공기를 바꿀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로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관리자급 직원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프런트 데스크 뒤편에는 총지배인이 직접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작은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총지배인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전날과 다를 바 없는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같은 코트, 같은 우산, 같은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의 걸음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총지배인은 한 발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날 자신을 막았던 소파는 그대로였고 로비의 조명도 음악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쯤 왔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하자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앉은 채로 로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겉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더군요. 총지배인은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최대 VIP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로비를 가르듯 울렸습니다. 직원들 중 몇 명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고 전날 프런트에 섰던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신분을 밝히러 온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이 호텔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로비 안에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 호텔 전체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 내려앉은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가 공간 전체를 묵직하게 눌러놓은 듯 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총지배인 역시 선뜻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앉은 채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서비스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는 전날과 같은 소파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의 관리 책임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로비 안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호텔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노인은 프런트 데스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날 자신을 제지했던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직원 개인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방식대로 행동했을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지입니다.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현장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준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결론을 냈습니다. 이 호텔은 손님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는 다시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중앙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로서 그리고 최대 VIP로서 묻겠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대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누구도 즉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 호텔의 문제는 어제의 응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질문이 로비에 남은 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총지배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조치로 보여주셔야겠습니다. 곧바로 본사 임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부로 현장 응대 기준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외형이나 복장으로 고객을 구분하는 관행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하나 바꾸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제의 저는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같은 상황은 반드시 다시 생깁니다. 그 말에 운영팀장은 메모를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교육을 전면 재실시하고 응대 판단은 관리자 책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노인은 로비를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어제는 자신을 밀어내던 공간이었고 오늘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호텔을 신뢰했던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동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문이 닫히자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전 직원에게 긴급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응대 기준 전면 개편 및 책임자 실명제 도입. 이제 이 호텔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무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할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호텔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관리자급 직원이 상시 배치되었고 응대 기준은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점검되었습니다. 복장이나 외형으로 판단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책임자가 호출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전날의 일을 겪었던 프런트 직원은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현장 교육에 참여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 이후로도 가끔 이 호텔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차림이었고 때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열린 정기주주 보고회에서 노인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순서에 짧은 발언만 남겼습니다. 이 호텔은 이제 수치로만 평가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총지배인은 그를 따로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몰랐을 겁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언젠가는 마주했을 겁니다. 다만 그때는 더 큰 값을 치렀겠지요. 비가 오던 밤 로비에서 쫓겨났던 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같은 공간에 앉을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는지 묻고 그 대답을 끝까지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이 호텔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